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 김하늘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연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내고 핵 억제력을 포함한 지휘적인 군사력을 확대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음 날인 24일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3차 핵실험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25일에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하고 남한이 유엔 제재에 직접 가담한다면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정은 제1비원장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해 이러한 발언이 제3차 핵실험 실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은 1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일치되는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우선시하는 좋은 선택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1월 29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핵실험, 핵무기 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위를 북한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로 표현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8일 북한이 추가 도발의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엄중한 국면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북한 핵의 만성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모든 상황에 면밀히 대비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익 장관은 30일 한반도 관련 국제포럼 축사에서도 일시적인 눈앞의 무사한 일을 위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외면하고 도발의 잘못을 덮으면 훗날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키워드는 북한의 변화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주민들을 먹여 살릴 국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류익 장관은 통일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분단 관리는 분단의 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통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위협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모든 북한의 위협은 불필요한 도발이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도 29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관련국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 정부가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만료 의사를 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비핵화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떠한 조처에도 반대한다고 밝혀 핵실험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피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회사, 연설, 폐회사를 직접 하고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특별 실황으로 방송하는 등 이번 세포비서대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세포비서대회를 부각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당 중심으로 국가 운영 체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의 탈북 공무원 사건, 탈북민 재입국 등을 계기로 탈북민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 협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의 공직 채용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채용 시 공직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민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유관기관은 탈북민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통일준비 지지 서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012년 6월 4일부터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의지 결집의 일환으로 통일 항아리에 대한 국민 지지 서명을 통일 항아리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서명은 물론 오프라인 서명도 함께 진행해 지난 1월 25일을 기준으로 국민 10만 명 서명을 돌파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국민의 통일 의지 결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 인터넷 통일방송이 2월 1일 금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존 라디오 방송은 TV 프로그램으로 통폐합되어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한 주간의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소식과 이슈, 그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유니뉴스가, 북한 동향과 한반도 주요 정세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는 지금이 화요일에 방영됩니다. 수요일에는 통일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해보는 유니포커스가 방송됩니다. 이 밖에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획 영상물들을 전해드립니다. 유니티비에서는 개편을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청과 함께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유니티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통일 이슈는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통일 이슈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22일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면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통일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박철 정책총괄과장님 모시고 북핵 문제와 최근 상황, 정부 입장 및 향후 대책 등과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지난 1월 22일이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평통 등을 총동원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실제적이고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라고 하면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해당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러한 수순을 미루어 볼 때 북핵실험 가능성 높다고 봐야 할까요? 예, 현재 정부는 북한이 의도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24일 날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있었던 제1, 2차 핵실험 시에도 관련한 언급 이후에 실제로 핵실험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북한은요, 1월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앞으로 남북 사이에 더 이상의 비핵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92년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또 전면 무효화를 선포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북한이 이를 무효화한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1992년 1월 달에 남북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남북한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사용 등을 하지 않기로 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2005년도에 체결된 9.19 공동선명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 선언에 입각해서 남북회담 계기시마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서는 신정부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남북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를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이 선언에 입각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촉구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각에서는 이 핵실험 등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이 협상용이다 혹은 또 실제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시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북한의 핵 개발이 협상용인지 어떤 실제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춰서 볼 때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북한의 핵 개발은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큰 불행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세 번째 핵실험이 될 텐데요. 이미 두 차례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 두 차례 핵실험과 달리 세 번째 핵실험이 갖는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입니까? 과거 두 차례 핵실험이 그야말로 어떤 실험의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에 제3차 핵실험을 북한이 단행하게 되면 핵무기의 실전 무기화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 간의 비대칭적 군사력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변국 간 군비 경쟁 등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월 2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0875에서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저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 준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북핵 제재를 위한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3차 핵실험 하게 되면은 지난 두 차례 핵실험에서 사용한 플루토늄 대신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할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은 우라늄을 이용한 실험이 될 것으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종류의 시험이 될지는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핵실험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핵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실험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라늄을 이용한 실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이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 계획 궁금하고요. 또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대내적 조치를 다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하면은 지난 1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5에 따라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만약에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면은 제재와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설득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 경제 재건을 돕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철 정책총괄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통일 관련 소식을 취재한 윤희 현장입니다. 첫 소식으로 통일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엔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노력, 국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추진한 통일 항아리에서부터 통일 생각과 같은 민간단체 설립,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금 마련 운동까지 폭넓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통일 준비 현장, 윤희 현장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이 계정을 통일 항아리라고 명명했습니다. 항아리에는 돈이 모아지겠지만은 그보다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소망과 의지가 결집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2년 6월 류익 통일부 장관은 사기장 백산 김정옥 선생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 항아리를 완성했습니다. 통일 항아리는 실질적 통일 준비의 상징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신설된 통일개정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통일 항아리가 분단된 남북을 하나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요. 통일 준비의 실천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단법인 통일 생각을 발족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등이 통일 생각을 통해 통일기금을 기부했고 국민과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통일 생각은 지난해 8월 후원의 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황식 국무총리, 류익 통일부 장관,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통일기금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된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은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류익 장관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각계각층에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통일생각이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실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통일기금 마련에 대한 열의는 종교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난 1월 23일 부산에서는 통일항아리 채우기 불교 지도자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통일항아리 채우기 운동을 범불교적이면서 거국적으로 펼쳐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 해외 동포들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미국 LA에서 통일생각 남가주 지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중 서부 지부 발대식도 열렸는데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한민족으로 모두가 통일을 꿈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의 염원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준비하는 것은 몇 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저희들 정말 축복받는 통일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분들이 통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해외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국에 계시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꼭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복받은 통일, 모두의 바람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한 걸음의 노력이 바로 통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톡톡입니다. 첫 시간은 통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허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생기자가 오기, 통일에 관한 것이라며 어디든 달려가는 부산 사나이 허준영 기자입니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재미난 통일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이번에 통일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저처럼 어디든 달려가는 통일 레인저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이 헬멧은 뭔가 어설퍼 보이지만 그래도 통일 레인저로 변신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통일 레인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진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는 통일 이후 자연 회복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통일본부. 그러나 녹슨군단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본부를 공격합니다. 이때 통일본부의 비밀병기, 통일레인저가 출동하게 되죠. 녹슨군단은 제가 만든 추상적 개념의 악당인데요. 이들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통일레인저에 대한 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실사 웹툰을 통해서 통일레인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국내 최초 통일 실사 웹툰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소품 제작부터 촬영, 모델까지 직접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통일레인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통일본부는 제가 사는 뒷산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날이 추워 고생스러웠지만 등산객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것이 응원이 되어 재미있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통일 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캐릭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짜잔! 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작은 소품들이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일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나눠준 통일맨 쿠키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웰컴 투 통일동산이라는 행사에서 탈북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는데요. 이때 어린이들에게 기념 선물을 줄 것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통일맨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이영수 사장님이십니다. 영상을 통해 통일맨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허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통일맨 쿠키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텐데요. 아슈레 과자점 사장님과 함께 그 과정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슈레 과자점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슈레 과자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될 준비물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 쿠키를 만들 반죽과 밀대, 그다음에 이 작은 거는 코로 되는데, 예, 이 작은 걸 찍어서 한 20분 정도 구우면 지금 이 상태가 됩니다. 온도가 몇 도시죠? 온도는 한 170도 정도. 통일 교육을 나갈 때 이 통일맨 쿠키를 활용해서 상품으로 활용하면 너무나도 통일맨에 대한 호응도가 높거든요. 이런 소식을 이제 사장님한테도 전해드리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제가 만든 쿠키가 또 그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 보면 참 흐뭇하고 또 여러 가지에 좀 기분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작업이 요거 다음에 또 마무리 과정이 있나요? 예. 이제 요 테두리를 했으니까 이 안에 이제 색을 채워주면은, 자,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서 소개해 드리면서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꼭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맨 쿠키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먹는 방법 또한 있답니다. 우선 통일맨 얼굴을 먼저 먹습니다. 통일을 상징하는 이 코 부분을 맨 마지막에 먹는데요. 이 코를 먹을 때는 통일을 기원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통일을 위하여. 정말 맛있습니다. 통일 또한 이렇게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통일맨 덕분에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일레인저 역시 하나의 컨텐츠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여건이 좋아져 영상 제작을 통해 UCC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세계 평화를 꿈꾸며 우리들의 꿈인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상생기자단 오기허준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단장한 유니뉴스였습니다. 통일교육원 영상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과 북의 사람이 모이면 더 큰 민족이 됩니다. 전쟁의 불안이 사라지면 평화로운 세상이 됩니다. 기술과 자원을 곱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배가 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나누면 통일은 더 가까워집니다. 행복한 통일 한국을 위한 필수 기호, 하나된 한반도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웃고 울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때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다. 그렇게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베를린 장벽과 동부 사회주의권의 붕괴, 제스민 혁명과 카다피 정권의 몰락, 21세기 지구는 평화를 노래합니다. 분열과 갈등, 싸움과 전쟁을 멈추고 하나된 지구촌을 위해 생생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일은 단순히 분단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이다. 그것은 국토의 분단선을 걷어내고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역사적 과업이다. 이와 같이 통일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창조의 과정이다. 분단 이후 섬 아닌 섬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 대륙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세계로 뻗어나갈 도약의 발판이, 또 개인에게는 다양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죠. 통일은 영토의 확장을 가져온다. 공간의 통합은 경제적인 편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통일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무역의 중심지다. 육로를 통한 대륙 진출의 꿈이 실현되면서 수송비 절감 등의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우리의 생활 반경과 사고의 영역 또한 무한대로 확장될 것이다. 통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8천만 명. 증가한 인구는 노동과 내수 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생산 단가는 줄고 이익은 증대하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결합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일례로 최근에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가령 남북한이 2013년 경제 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간다고 했을 때 2050년 통일 한국의 GDP는 6조 560억 달러를 달성하고 1인당 GDP 8만 6천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8위의 이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은 이처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5천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한민족이다. 고구려의 문화유적이 산재한 평양 일대, 고려의 흥망을 함께한 개성, 이 밖에도 북한에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통일은 흩어진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 되게 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면 분단 기간 남북이 각자 발전시켜온 학문적 성과와 과학기술이 상호 융합하게 되어 지식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에서 산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머지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나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 가치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이 되어 평양, 개성, 백두산과 같은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이건 역시 통일이 주는 편익이겠죠. 이렇듯 통일은 우리에게 유형과 무형의 많은 편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편익은 통일이 되는 시점부터 무한히 발생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통일을 원하고 있을까? 2012년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6%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해 이루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한과 합치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꼭 무리를 하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보면 통일 비용을 마치 소모성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편견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통일이 되었을 때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공장 건설 등 생산적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따라서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막대한 편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각종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남북한을 통합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통일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치밀하게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 분단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느덧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상 분단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안보 불안에 따른 국방비 지출은 물론이고 국제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면서 발생하는 외교적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 불안 심리, 이념적 갈등과 대결, 게다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도 상당 부분은 분단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분단이 지속되는 한 분단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분단 비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병력은 약 65만 명, 북한은 119만여 명에 달한다. 이러한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남북 양측 모두 분단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일 것이다. 분단 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분단 비용은 즉각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분단 비용의 소멸 그 자체는 분명 통일의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로 인해 전쟁과 불안, 테러 등의 공포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제거되어 여러 갈등이 해소되고 사회는 한 차원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통일 비용은 분단 비용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당시에만 들어가는 투자성 비용이지만 분단 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으로 통일 편익은 통일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편익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죠. 통일로 인해 분단 비용의 소멸과 다양한 편익들이 새롭게 발생하는 점을 생각하면 통일 비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슬랙라인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일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짜서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분들이 제 퍼포먼스를 보고 아 역시 우리가 하나고 같은 민족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통일되면 북한 금강산까지 백두산까지 뛰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분명히 선생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북한의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작은 커피 가게를 여는 그런 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통일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기회와 희망의 창입니다. 먼 미래의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즉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개인의 꿈이 모여 통일 한국의 비전도 구체화되는 거겠죠?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은 8천만 결의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 공동체다. 1인당 GDP 8만 6천 달러를 달성하고 뛰어난 기술과 인적 자원으로 제2, 제3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동북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더욱더 발전시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해 현대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우리의 존재감 역시 더욱 높아질 것이다. 통일을 이뤄냈다는 긍지와 자신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더 크게 성장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통일의 의지를 갖는 것이다. 통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
통일이 국가적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결집되어야 실질적 준비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 통일 준비 노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한 이탈 주민 문제다.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우리의 통일 의지와 능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주변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통일 한국은 그들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통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편 통일 이후에 안정된 사회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법제도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잘 정비된 법제도는 원활한 내부 통합을 이끌어 빠른 기간 안에 응집력 있는 단일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일 항아리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국민들의 정성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통일 항아리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모으는 동시에 통일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통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여러 방면에서 치밀하게 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잘 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통일은 엄청난 혼란과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발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통일은 이미 우리들 곁으로 가깝게 다가와 있다. 통일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통일을 위한 준비, 그것은 다른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와 너, 우리 민족의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평양에서 통일 콘서트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왕이면 북한 그 훌륭한 가수와 듀엣 공연 한번 해보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통일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이 북녘의 아이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예, 또 넓은 운동장을 또 물주전자로 또 선을 쭉쭉 긋고 또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야구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또 홈런의 또 함성이 저 평양 땅에도 울려 퍼지는 바로 그날을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지현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뭐가 하고 싶을까 저는 생각을 일단 진짜로 평양이랑 꼭 함흥에 가서 함흥냉면 한번 시원하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북에서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튼 많은 곳에서 전국 순회 공연도 한번 해보면서 그 곳곳에 있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보고 싶습니다. 백두산에 꼭 가보고 싶어요. 더 많은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습니다. 더 깊은 한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반도 경제에 큰 기대가 됩니다. 제 후손들만큼은 하나된 땅에서 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남북의 통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부강한 국가, 위대한 민족, 행복한 국민,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통일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하는 모든 개인의 미래 역시 통일의 기반 위에서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울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된 한반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미래다. 통일, 밝은 앞날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다.